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영어 수업 맡고 있는 윤호준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일단 오늘 간단하게 어머님들께 이제 입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부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이제 공부 차이점 뭐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려주시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안내 이 세 가지 형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어머님. 옷 이쁘게 입고 왔는데 네, 네 너무 더워서 네. 네, 제가 애들이 이거 입고 오면 청소부 아니냐 약간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설명이 좀 띄는 게 좋아서 이게 네, 산뜻한 의상으로 입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이제 만점 정규하고요. 복학킹 그 부분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사진하고 달라서 이 사람 맞아?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자원교육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두각 대찬 세움, 신행제 빼고 다 수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학교는 이제 희문고등학교 지금 전담으로 맡고 있고, 그다음에 외대부고를 제가 작년까지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수업 안 한 학교는 이제 민사고 빼고는 다 해봤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들께 나중에 6월 달쯤에 학교별 영어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 안내까지 좀 한번 개인 간담회로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고3 모의고사 지금 출제는 작년까지 출제했고 올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문제를 만든 사람하고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하고 좀 수업할 때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아이들이 이제 등급제도 바뀌었고 6등급제, 5등급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의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유리할까 어머니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전사고나 자사고 요 비율들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그러세요. 1등급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고 지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4%까지가 1등급, 2%까지가 11등급, 2%까지가 11%까지가 2등급인데 지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제 보내시고 싶은 아마 최상위권 학교는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백분율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의 유불리 이런 부분들 예자면 지방에 있는 학교하고 솔직히 외대부고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1등급이라도 똑같은 꼴등 등급이더라도 아이들 분명히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잘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전사하고 자사에 대한 비율들이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작년서부터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 3.1대 1이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의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러셔서 이제 경기권 그다음에 인천권으로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경기권에서 솔직히 의대 비율이 제일 높은 제일 좋은 학교 이제 성대의대인데 성대의대 같은 경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80명. 그리고 제일 그나마 좀 떨어진 학교가 인하대 의대인데 인하대 같은 경우도 대략 한 60명 정도 늘려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인천권 52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대치라든지 또는 학군이 좀 서울에 계속 유지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머니께서 좀 생각은 좀 잘 해주시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전사하고 자사에 대한 비율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제 자사를 쓰신다. 그러면 이쪽 자사 제가 전사를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전사를 쓰신다. 그러면 뭐 제 픽은 외대,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민사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어머니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외고를 쓰신다. 그럼 서울권 외고를 쓰시게 될 경우에 솔직히 저는 외고는 어머니께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로스쿨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외고를 꼭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대원, 그 다음에 한영, 그 다음에 요 두 개 학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제 세종과학고가 제일 저는 원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순으로 제 아이가 만약에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아이가 없지만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저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아이를 쓸 것이다. 근데 간단히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6월 달에 제가 개인 간담회 하면서 학교대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 추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별 내신 유형인데요. 어머니께서 A타입은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B타입이나 C타입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B타입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의 나이가 좀 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 하면 어머니께 이제 소개팅 얘기 많이 드리는데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43인데 올해 네 어려 보이죠, 어머니? 네, 네 43인데 요 부분 어머님 브로셔에 다 있습니다. 이쪽 동네에 이제 선생님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그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드니 네 저희 수업 얘기나 해보자 했거든요, 어머님. 네 맞습니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나이가 좀 30 정도 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법을 잘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법을 수업을 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인강을 듣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 부분에 문법 문제 출제 비율이 그래서 당연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디에다 녹이냐면 분명히 서술형에다가 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어머니들께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변형을 시키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어휘 부분에다가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동의어, 반의어 이런 부분들, 파생어 부분들 공부를 좀 많이 시키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아이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잘하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3 지금 기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아이들 대부분 문제집만 풀고 답만 맞추고 이런 거보다는 기출 풀면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 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꼭 좀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머님 수능 내신 문제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댑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로 안 주거든요. adjust로 바뀌어서 나와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 파생어. 우리 아이들 대부분 암기만 몇 년 전까지 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이게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중3 때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변형 당연히 준비시키셔야 돼요. 문법 문제가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문 자체가 문장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 바뀐 거는 이런 부분들로 이용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부교재 변형 부분을 중3 때 문법과 어휘를 단단하게 해서 맞춰주셔야지 아이들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나이가 젊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영작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그 영작 부분에 어휘 변형과 당연히 문법 변형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문제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냐면 추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책을 많이 안 읽죠, 어머니. 그리고 문제집을 보더라도 그냥 눈으로 딱 보고 답만 딱딱딱 때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추론 문제는 애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영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어에까지도 같이 국한이 됩니다. 이따 국어 선생님 나오시면 아마 아이들 문해력 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영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면서 하는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 고등학교에서 요런 영작이라든지 또는 추론 부분에서 좀 점수가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시켜주시면 당연히 시험을 당연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보시면 외대, 하나, 민사, 대원, 한영인데요. 솔직히 영어는 대원하고 한영 중에 한영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대하고 하나가 결이 똑같고요. 민사는 토플로 학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들의 특징은 문법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문법이 거의 안 나오고요. 대원 같은 경우는 뭐 심형독, 심형회가 있는데 심형독에서만 거의 나오고 심형에는 토플 쓰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 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공부결이 B타입과 C타입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문법을 정리해 주시긴 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 때 어머니들께서 여름 문법은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겨울방학 때는 문법에다가 투자를 더 많이 하시기보다는 무조건 토플 시키셔야 됩니다. 솔직히
민사 보내실 거다, 대원 보내실 거다. 그럼 무조건 토플로 공부의 결을 좀 바꿔주셔야 된다. 요거 좀까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별 내신 유형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제 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만점 정규반이 두 반이 있습니다. 만점 정규반이 이제 두 반인데 토요일 날 오전반이고 토요일 날 오후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반 같은 경우 지금 4주가 남았고 4회가 남았고요. 오전반은 5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시즌 1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오전반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개강했던 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을 대략 10회로 진행을 했었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시즌 1 작년도 1월달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쭉 이어지는 반인데요. 16회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셔 내용을 보시면 이 오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정법서부터 해서 네 번 정도 저희가 진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 오전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분사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관계사 이런 좀 중요한 파트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의 난이도는 똑같은 수업이긴 하지만 솔직히 오후반이 조금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좀 몰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반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고3 수준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그다음 요반 같은 경우는 일단 고2 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반으로도 제가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입반 테스트 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거는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 만약에 입반 테스트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어머니들께 얘기를 좀 드려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를 보고 제가 어머님들께 아이가 무슨 영역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상담을 꼭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25명으로 저희가 수업이 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부분 중에 문법,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어휘. 근데 어휘 부분이 좀 많이 못 들어가긴 합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날 수업에서 대략 한 중요한 거 10개를 선정해서 파생어를 싹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강남 기출 부분으로 해서 특히 이제 숙명이나 이런 학교들 보내시는 어머니들께서는 단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 풀고 확인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좀 수업 들었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중등학원 교재라든지 수업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단어 주고 뜻 쓰기 아니면 뜻 주고 단어 쓰기 이렇게만 저희가 대부분 시험을 보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는 저희도 이렇게 많이 보긴 하지만 문제를 직접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봤는데 보긴 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뜻으로 아이들이 되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어를 좀 많이 좀 정리해 드리고요. 여기가 한 20%. 그 다음에 시즌 1이다 보니까 거의 어디에다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냐 문법에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 독해 부분에 30%가 들어가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업 이제 예를 들면 분사다 그럼 분사 기본 개념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설명이 또 되게 길어지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어머님. 고등학교 기출 문제. 그리고 저희 수업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클리닉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분사를 수업을 했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이 일단 저희가 이제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로 이제 일단 픽스가 돼 있는 상태긴 한데 요 시간에 분사 파트 문제집 하나 더 선정을 해서 하나 더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2번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수능 기출로 좀 일단 다루고 있어요, 어머님. 아이들 수능 문제 많이 풀어봤긴 하겠지만 정리를 하면서 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항상 얘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확인해 주시면 좋겠냐면 어머니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모의고사 다 아이들 모의고사 3월 다 보긴 했는데 3월 고2 3월 모의고사 굉장히 좀 까다로웠거든요. 대략 다른 몇 년 전에 있는 9월달 11월달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 시험 끝나고 나서 21번 한번 문제 꼭 좀 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하나 풀려주시고 그 다음에 34번이 빈칸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풀어주셔야 될 부분이 순서하고 삽입 파트 중에서 36번 그 다음에 39번 요렇게 딱 5개만 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6, 39번이 틀리는 거는 요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 삽입 애들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21에서 30번, 34번, 21번이 함축의미, 30번이 어휘 추론, 그 다음 34번이 빈칸 문제입니다. 요게 결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틀렸다. 그럼 뭐를 많이 틀리는 거냐면 주제를 정확하게 못 짰습니다. 문제를 풀리신 다음에 아이한테 한 문장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뭔지 꼭 좀 써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문제냐면 국어도 같이 문제가 있다. 국어는 글이 더 길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아이들 대부분 눈으로 해서 답 치는데 솔직히 고2까지는 이게 가능할 수 있지만 고3 때서부터는 이 부분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셔서 한번 연습을 좀 시켜주시고 저희 시즌 1에도 일단 요 독해 부분, 주제 파트 부분에도 좀 집중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 때 대략 원래는 10문제를 15분 정도 푸는데 이제 아이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6문제를 저희가 10분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시험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해서 바로 틀린 부분 라이브로 저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어휘책은 저희가 뭘로 진행을 하냐면 일단 능률복화로 처음에 10조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만든 고난도 복화 여기 고난도 복화 부분에는 뭐 희문고라든지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대부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의 단어를 모아갖고 저희가 문제 그 어휘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시즌 2에는 좀 진행을 할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5월 4일 날 저희가 개강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전반 5회 그 다음에 오후반이 4회입니다. 어머니들 일단은 입반 테스트 꼭 좀 한번 봐주시고요. 입반 안 시켜주셔서 괜찮은데 일단 아이들 실력 테스트 한번 해주시는 거 어머니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학킹이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 애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여름에 한번 어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겨울로 이제 가보자 어머니들께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어휘 복학킹 같은 경우는 어휘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휘하고 어휘 수업하고 그 다음에 독해 부분만 진행이 되는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일단 프리뷰, 그 다음에 중간, 미들,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로 해서 리뷰로 해서 마지막 3번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에 굉장히 약하냐면 어머님 리어드에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저희가 1등하면 상품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네, 요즘에 MZ세대들은요. 네, 보상이 없으면 절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차나 이런 음료들, 네,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작년에 설명해 들으셨던 분은 알지만 제가 작년서부터 해서 한 7,600잔 정도 샀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네.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좀 매겨 놓으면 아까 제 사진 보셨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다.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업을 할 때는 어근, 어미 당연히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파생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제일 중요한 게 동요 부분입니다. 근데 어머님 이걸 백날 이론만 설명해봤자 아이들 이해가 안 돼요. 무조건 여기에다가 문제 풀면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고등학교 문제라고 해야지 조금 도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이 수준에 따라서 제가 클리닉 할 때 수준별로 조금 더 아이들 차등으로 줄 수도 있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일단 이쪽 강북 쪽에서 있는 학교 그리고 목동 쪽 그다음에 서초 쪽 여기 그리고 대치권 있는 학교들 그리고 전사고등학교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문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복학행이 지금 여러 가지 어휘 수업이 있는데 제가 2016년서부터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복화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런 부분 그리고 나서 요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리닉을 단다.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수업은 어머님 클리닉이 필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교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거든요, 어머님. 그리고 온라인도 제가 작년에 썼는데 올해는 온라인 안 쓰려고요. 온라인 애들한테 보내줬더니 시험 보는 비율이 10%도 안 돼요. 어머님들께도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애들 시험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시험 본다. 이렇게 꼭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온라인은 웬만하면 아이들 핸드폰은 안 쓰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프리뷰 수업이라고 해서 1회로 해서 5월 5일 날 2시부터 5시에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수강 대상은 지금 이제 중3 서부터 이제 고2까지 이렇게 될 건데 거의 중3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저희가 직접 만든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이 다시 얘기하자면 여름방학 때 복학행 영예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클리닉이 저희가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 1시간당 조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칠 수 있는 비율이 애들 10명 정도 돼요, 어머님. 그래서 시간당 저희가 쭉 어머님들께 펼쳐드리거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이 클리닉 시간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대1 맞춤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정말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토요일날 반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 온 친구가 제일 잘하거든요, 어머님.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 토플 시험 봐도 정말 잘할 것 같고 고3 수능을 지금 보더라도 만점 나올 것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 따로 주고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1대1 맞춤 아이들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준다. 상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실까지 좀 안내 좀 드릴게요. 다비치 안경 어머니 지나가다 보셨겠죠? 거기 보시면 이제 요즘은 간판 색깔 좀 달라졌습니다. 주황색으로. 근데 여기 강의실 정도 되는 클리닉실이 저희가 있습니다. 수학의 윤대호 선생님하고 같이 쓰고 있긴 한데 시간별로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붐비는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클리닉 때 저희가 1대1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요 부분 죄송합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 클리닉실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아이들 1대1로 하나씩 봐주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봐주고 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아무리 조교가 잘해도 클리닉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업 시간 좀 되게 많이 비워놨고요. 지금 저 PHS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저희 휴관 기간이거든요. 아이들 이제 중간 때문에. 네, 이때 기간에도 저는 어머니들 설명이 끝나고 바로 클리닉 하러 아이들 진행합니다. 오늘 제가 수업이 없거든요, 어머님. 클리닉 때문에 좀 나왔습니다.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100%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에다 이렇게 모의고사 범위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문자로 오늘 수업 어떻게 진행됐고 뭐가 할 거고 이런 부분들도 문자와 밴드로 저희가 진행을 잘 하고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수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2개가 진행이 되고요. 그 여름방학 때 되면 제 메인 학원이 다원입니다. 제가 미탐 가면 또 미탐의 메인 학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어머님? 네. 네. 일단 다원에 신설반이 또 하나 생길 거고 복학킹 같은 경우는 제가 다원에 그 수준 높은 반하고 그냥 보통 반은 저희가 2개가 아마 깔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쉬는 날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님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했죠. 집에서 선보라고 저한테 시간을 비워달라고 했는데 네, 저는 클리닉으로 네,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이렇게 클리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이때 클리닉 그 다음에 밤에 10시 이후 클리닉실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은 10시 이후에도 어머님 클리닉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독서실처럼 아까 공간이 넓기 때문에 독서실처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클리닉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게 원래 공차 올려놨는데 이제 공차는 좀 덜 지양하려고 해서 제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부분으로 좀 전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등서부터 친절한 상담을 좀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6월달에 다원에서 저희가 개인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전사, 자사 그리고 이쪽 희문서부터 해갖고 여자학교 숙명 쭉 해갖고 학교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셔 뒤에도 제 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머님.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